자, 시험 보다가 점수 안 나왔다고 그냥 찢어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기. 100분 재고 시험 봐야 되는데 105분, 110분 지 맘대로 보기. 틀린 문제만 해설 대충 찍먹하기. 자, 지금 이 모습이 나다 싶으면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세요. 저 유튜브 광고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실무 딱 20개로 수능날 인생 최고 점수 만드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수없이 풀어도 수능날 최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점수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뭐 난이도며 그때마다 내 컨디션도 다 다른데 회차별로 점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서 오답 뭐 대충대충 하고 끝내겠죠. 근데 그럴 거면 실무를 뭐하러 풀어? 그냥 엔제나 풀지. 실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실무라는 건요, 시험 볼 때마다 왜 점수가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건지 그 이유와 대응책을 찾은 다음에 이 나만의 시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 다음 실무에 또 적용해보고 수정하고 정말 나에게 꼭 맞는 100분의 전략을 설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알잖아요.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 이거는 뭐 쉬웠던 건데 다시 푸니까 그냥 풀리네. 이거 뭐 그냥 국룰이잖아. 근데 이게 수능날 끝나고 그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이 실무 공부법을 좀 배워가서 집에 있는 실무 가지고 한 20번만 이렇게 해봐요. 그럼 수능날 진짜 최고 점수 나올 겁니다. 아예 완벽한 루틴으로 만들 수 있게끔 실무 풀기 전에, 그다음 풀면서, 그다음 풀고 난 뒤에 각각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순서대로 다 알려줄게. 자, 첫 번째로 실무 풀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 문제 푸는 순서와 원칙을 정해야 돼. 우리는 문항 번호의 난이도와 평소에 어려워하는 단원을 기준으로 3개의 파트로 나눌 거야. 아주 러프하게 파트 1은 1번부터 10번, 16에서 19번, 23에서 27번까지. 그다음 파트 2는 11에서 14번, 20에서 21번, 그 다음 29번 정도. 그 다음 마지막 파트 3는 15, 22, 그 다음 28, 30번 정도까지. 물론 그 시험의 난이도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트 1은 무조건 맞추겠다. 파트 2는 여기 있는 거 다 맞히면 최고 점수 나오겠다. 파트 3는 뭐 못 풀어도 되는데 시간 되면 시도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2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때려 넣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막히자마자 넘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그 느낌이 들기도 전에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 때는 막혀서 고민하는 시간을 3분 이상 넘기지 않는다. 대신에 3번 정도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한다. 즉 3 곱하기 3만 생각해요. 3분 동안 고민하고 넘긴 다음에 3번을 본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한 방에 늘리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려서 여러 번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미리 생각해 둬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실무가 끝나고 나서 100분 동안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복기록이라는 걸 쓸 거거든. 그 복기록에는 너의 약점과 뭔가 실수 포인트들이 적히게 되어 있어. 그거를 실무 풀기 전에 보는 거야. 내 약점이 뭐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제발 3분을 넘기지 말자고 했는데 야, 이 10번 내가 막혀가지고 너무 개빡쳐가지고 10분 동안 붙잡고 있다가 멘탈 터졌다. 내가 이 6번에서 뭔가 귀신이 들렸는지 이 X를 X제곱으로 봐가지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너의 부족한 부분들이 알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 복기록에 적어놓은 것들을 꼭 읽고 나서 내가 시험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나는 시험 보면 꼭 문제 풀다가 막판에 계산 실수를 하니까 여기서 좀 더 집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무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너의 약점과 실수 포인트들을 의식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문제 푸는 순서와 방법 정말 완벽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영상 더보기 눌러가지고 꼭 보셔요. 다들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거 영상 보고 적용했더니 아주 난리 났다, 대박 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면 너만 손해니까 꼭 보셔요. 근데 이게 100분 시험 보는데 어떻게 정해진 대로만 하겠니? 중간에 막 멍도 때리고 한 문제에 10분을 매달리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때마다 이거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뭐냐면 한 10초 정도를 쉬세요.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심호흡도 하면서 아, 나 이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정말 내가 원칙대로 푼다, 다 풀어 제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문을 해버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진짜 많이 도움돼요. 진짜 이거 문제를 풀고 싶은데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 시험장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정말 간단하고 쉬운데요, 대부분 시험장에서는 절대 못하거든. 이게 뭐냐면 바로 다른 풀이를 시도해보는 거야. 당연하다고? 근데 그게 평소에는 뭐 생각이 들더라도 시험 볼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15번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자, 이 문제 다들 어떻게 했을 거냐면 G'X까지 만드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가주권 보니까 방정식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넘겼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했을 거냐면 방정식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친구들이 막 추론을 한다고. 아, 이게 fx가 어떻게 돼야 되지? 막 이런 건가? 막 해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하다가 막혀. 이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보여.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고민을 계속해서 풀 수도 있는데 평가원 문제는 정말 열의 아홉은 이 문제풀이 하나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게끔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잠깐 포기해도 돼. 그 다음에 다른 풀이를 시도해보는 거야. 뭐 어떤 게 있겠어? F형은 0이라는 걸 먼저 준 이유가 있겠죠. 제발 이걸 먼저 보라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fx가 x라는 인수를 포함하는 형태의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잖아. 절대값 x로 묶어내면 어차피 여기는 뭐 2차 식에 대한 어떤 느낌일 테니까 이러면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에 막혔을 때 여러 풀이를 시도해보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이제는 문제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죠? 이게 평가원 문제일수록 거의 대부분 통하니까 제발 이렇게 해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실무를 보고 난 뒤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보통은 그냥 틀린 것만 대충 해설 보고 끝내잖아. 이제부터는 이 순서대로 딱 3가지만 해봐. 그러면 실무 하나 가지고 정말 10개 푼 효과가 날 거예요. 자, 먼저 순서대로 뭘 해야 될지 얘기해주면 첫 번째로는 백분을 총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점을 해. 그 다음 막혔던 지점에서 해결책을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문항별로 아쉬웠던 점과 대응책을 적는 거야. 우리가 채점도 하기 전에 백분 총평을 먼저 하는 이유는 바로 안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실무를 푼다라고 하면 그 쉬는 시간을 주잖아. 그때 하세요. 이 총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무를 풀기 전에 세워놨잖아. 그 문제풀이 순서와 전략 같은 걸. 근데 그게 이 시험에서 잘 통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뭔가 시험 난이도와 문항 배치에 따라서 내가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이걸 수정해야 될까? 이런 걸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즉, 이 100분 시험 운용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딱 막혔을 때 3분 정도 고민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뭔가 풀릴랑 말랑 해가지고 5분, 10분, 15분을 쓴 거야. 그럼 시험 망쳤을 거란 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럼 당연히 피드백을 들어가야겠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계속 문제를 풀다가 망했구나. 아, 다음부터는 3 곱하기 3 원칙으로 3분, 그 다음 3번 반복하는 걸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음 실무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내 잘못된 점을 피드백하는 거야. 이걸 다 한 다음에 채점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해 보면 내가 문항별로 아쉬웠던 게 있을 거야. 그걸 적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맞았는데 뭔가 쓸데없이 여러 번 풀어서 시간을 날렸거나 아니면 풀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말 오래 고민해가지고 겨우겨우 푼 거야. 당연히 이렇게 풀 때 오래 걸린 문제들은 뭔가 개념이 부족하거나 내가 문제 푸는 원칙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풀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대로 된 풀이의 원칙과 최적화된 풀이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한 문제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 역대입도 해보고 검토까지 해봤는데 실수를 발견을 못했어. 그럼 내가 이걸 왜 발견 못했지? 아, 검산 방법을 좀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보고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 상황을 피드백해보는 거야. 이게 그 대응책을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실무에서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 100분 최적화 전략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운용도 잘해야 되지, 문제 풀이에 대한 최적화도 시켜야 되지, 내가 실수하지 않게끔 나만의 방법 또한 만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험 볼 때 아쉽지 않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거야.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실무 풀기 전에, 그 다음 풀면서, 그 다음 풀고 나서까지 각각 뭘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어요.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피드백하고 이 100분 동안 시험 본 걸 복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0분 복기를 혼자 하기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실무 문제들도 평가원 문제 풀듯이 뭔가 일관된 원칙으로 푸는 걸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이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점수를 많이 올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무를 그냥 해설하지 않고 기출과 연결해주고 문제를 일관된 원칙 속에서 다 풀어주거든. 그리고 이 실무 공부법이라는 걸 내가 다 경험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풀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풀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수해 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꼭 필요한 주제 가지고 좋은 내용 담아서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